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주역, 이기, 주역에 속지 말자, 기에 속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쳐낼 거 쳐내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다 엉뚱한 얘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삼분되어 있잖아요. 크리스트교, 불교, 그리고 무교 삼분되어 있지만, 외국 사람들 볼 때는, 야, 여기는 굉장히 유교적 나라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리학 끝판왕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면서 호연지기,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한기, 뭐 열기,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분위기 뭐 하다가 호연지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뭐 요즘에 쇼츠나 이런 것도 뭐 노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장발에 수염이 막 난 그 좀 예전 영상 중에서 푸시케에 대한 거를 한 거를 쇼츠를 만들고 엊그젠가 올렸거든요. 어저께. 이거 오늘 날짜 말씀드릴까요? 요즘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다 이제 바로 찍자마자 올리지 않고 약간씩 에, 킵해놓고 있습니다. 24년 1월 24일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푸시케, 제가 보통 서구 헬라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그 맥락에서 할 때는 푸시케는 어 영원 불변하는, 그러나 가치적으로는 중립적인, 그래서 푸뉴마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그 계열 내에서만 이 정의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푸뉴마, 푸시케, 그 다음에 이 소마, 그 다음에 사르크스,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몸, 그리고 프레쉬에 가까운 탐욕에 빠질 수 있는 몸,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누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 그 다음 영원 불변한 영혼. 근데 이런 사람의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천착해 들어가던 그 시기가 이제 차축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그 이전부터 문자도 수천 년 전부터 있고 했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동서양에서 다 한자 문명권, 또 힌두 문명권, 또 그리스 뭐 이런 문명권, 물론 그 이전에 뭐 이집트, 또 그 이전에 그 수메르 이런 데서 길가메시 언제적 길가메시입니까? 마동석 나이가 진짜 막 엄청난 고대거든요. 그때는 우르크 시기, 이라크 얘기하는 겁니다. 이라크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예요. 어, 한 6천 살 될래나?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5천에서 7천 그 사이일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그 사람에 대한 탐구도 있죠. 많은 게 막 뒤섞여 있죠. 이 신화와 뭐 역사와 뭐 어떤 느낌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대서사시 아닙니까? 인류 최고의, 이런 고자 말한 거죠. 근데 어, 마음에 대해 어떤 인식 능력이라든지 어떤 밝아질 수 있는 면, 메타적인 면에 대한 탐구는 특히나 이 차축 시기에 이를테면은 그리스, 그리고 춘추전국, 여기가 막 활발해지고 뭐 웅성웅성되고 철기 들어오고 중장부병하고 이런 시기에, 공자 시기에도 마음심이라고 하는 이 용례가 있거든요. 그때도 기라고 하는 용례도 있고요. 이 전거들이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시기에도 이 푸시케라든지 어떤 사람의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마음적인 면, 메타적인 면, 인식할 수 있는 면,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면에 대해서 사유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제가 그 쇼츠에는 영원불변 이렇게 해서 그 계층에서는 제가 그렇게 나눴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쌍두마차다. 이성적인 면과 비이성적인 면이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이런 헬라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헬라의 세계의 이 푸시케는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플라톤을 쭉 거의 이어가죠.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할 수 있는 헤겔까지도 이 이원적인 그것을 거의 못 벗어납니다. 거의 못 벗어나요. 근데 이 맹자 선생은 이제 공맹 그 사이에는 이제 춘추 시대냐 전국 시대냐 하는 그 텀이 있어요. 근데 맹자 선생은 공자 선생을 엄청 존경했죠.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대한 심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반드시 기가 함께 들어갑니다. 왜냐? 플라톤만 해도 관념, 푸시케, 그리고 이 뭘까 하면 좋을까? 소마, 이 두 개는 정신과 육체는 이게 갈려 있어요. 모든 게 갈려 있습니다. 예지계와 현상계가 갈려 있고, 그리고 그 서구 철학의 주류에서 흐르는 해결까지의 모든 그 주류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죠. 물론 거기에도 스피노자 같은 분도 계셨지만 이론론적인. 근데 동양에는 대부분은 기이론론 가지고 사유를 해요. 마음심에 해당되는 것, 기에 해당되는 것이 서구로 치면은 이를테면 푸시케에 해당되는 것, 정신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아르케에 해당되는 것, 피지스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 아톰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한자 문명권에서는 늘상 명확하게 갈라놓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본 거일 수 있죠. 사유를 분절적으로 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논리학이 더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 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유교의 호연지기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 결국 주의 선생의 심통성정에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공자 시기에도 마음심자가 그 즈음 시기에 춘추 시기에 심복, 복심 이런 그 어휘들이 다 쓰입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많은 어휘들이 이제 그런 이미 시, 서, 역 요런 데에서 이제 쓰였던 표현들이 일본을 거쳐서 거의 다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심의 중요성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메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축 시기에.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왜 이게 기라고 하는 게 속지 말아야 되지만 기가 정량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톰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아톰은 정량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톰에 대해서 에너지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파장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량적으로. 근데 기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지만 독특한 사유 체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호연지기. 그러니까 이분은
인과 예를 중시했던, 사실은 인을 중시했던, 인으로 포괄적인 인을 중시했던 공자 선생에 비해서는 그 춘추 시기에 비해서는 전국 시기가 되면서 인과 의를 중시한다고 이제 교양서에 나옵니다. 근데 인과 예, 그 다음 인과 의,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되죠. 뭐 시험을 본다면. 그렇지만 공자 선생에게 예는 인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샤머니였기 때문에,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인에 의한, 인이 드러나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인과 예가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 예 할 때 인으로 다 포괄이 돼요. 그리고 맹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인과 의라고 하지만 이제 의가 바로 이제 호연지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로움. 근데 인의 딱 붙어 있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붙어 있는 개념. 왜냐?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는 패자의 시기도 아니고 이제 치룽의 시기가 되면서 정말로 혼탁해진 그 세상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축소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포괄적이었던 개념이 이미 국가들이 각각 나눠지고, 예전만 해도 이 주의 그 봉건제, 제가 지금 봉건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봉건제로 묶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이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예를 지킬 수 있었던, 실제로 그 다 예를 지켜줬거든요. 그 중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대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굉장히 믿기 힘든, 그 야, 이런 경우에 이걸 살려줘? 약속만 믿고 살려줘? 막 이런 현대사의 일들이 있거든요. 국공내전 같은 데 보면은 장슈랑 이런 그거 보면은, 야, 참 이거 이 전통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되는, 인이 너무 쪼그라들고 인의로 반드시 의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거야. 그리고 공자 선생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 푸시케의 양면을 생각했던 그 헬라의 생각처럼 동북아의 한자 문명권의 생각 역시도 이제 뭐를 보냐면은,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거는 아레테라고 덕입니다. 덕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아레테인데 사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는 인의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인의, 공자가 인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의에는 반드시, 아이고 잠깐만요, 지가 필요합니다. 지. 누구 생각나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부모랑 무슨 뭐를 하기 위해서가, 뭐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그게 사단이고 나중에 이제 막 문제가 돼서 이제 그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은 인간에게는 푸시케의 쌍두마차가 있듯이 인간에게는 기가 있어. 기. 사람의 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본래적인 의미에서 이 유학,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되는 기를 굉장히 이제 떨어뜨려 놓는, 이런 우리나라 중심의 흐름을 제외하고는 기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원래 타고난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그건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자가 말하는 식색의 욕구가 일단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악설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성악설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이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고 요 공동체 내에서 당연히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 식색의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게 사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에 의해서 조절되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악이라고 이제 우리는 외우긴 외워야지. 그렇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 순자가 이제 공자 뒤에 굉장히 그 세력을 떨쳤죠. 그리고 순자의 생각이 또 법가 쪽이라든지 육아 쪽으로도 다 들어가요. 심지어는 도가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동중서가 이제 했던 음양가도 다 들어가는데, 뭐 동중서가 음양오양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 잘 알고요. 근데 맹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쌍두마차의 또 다른 면을 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 그 의. 그래서 이 기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의기라고 얘기합니다. 의기. 그 의는 지금 요런 의를 쓰는 거예요. 요런 의. 의기. 이 의기를 계속해서 호연지기를 길러나가면서 실마리, 사단이라고 하는 그 실마리에 맞게, 그러나 서양처럼 쌍두마차가 딱 너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플라톤 이후의 사상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나마 이론론적인 이원론이에요. 그나마.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플라톤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 가면은 플라톤을 답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메타적인 마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부식에 대한 것, 그리고 정치학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플라톤을 답보합니다. 자기 자신은 알렉산드로스 그 제국을 만든 스승이지만 갑자기 정치학이 폴리스 정치학으로 축소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실마리에서 또한 그 실제로 인의라고 하는 것은 호연지기를 계속해서 길러내는, 의기를 길들여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생각나시죠? 그래서 주의주의라고 하잖아요. 뭐가 주가 되느냐? 아이고, 다시 한번. 뭐가 주가 되느냐? 뭐가 주가 되죠? 이 의지가 주가 되는 거. 근데 그 의가 바로 다 주역과 다 그 고대 이 한자 문명권 생각 가지고 서양의 생각도 일본을 통해서 번역되고 막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근데 겹칠 때 차이점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통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호연직이라고 하는 그 기는 사덕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도 순수하게 관념적이고 물질성이 전혀 없고, 이게 아니라 신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기 속에서, 호연치 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기를 떨어뜨려 놓는 그냥 순순한 리만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훗날에 이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도 사덕은 그냥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사단도 시작점이고, 물론 맹자 선생이랑 다른 그 논리로 이제 접근은 하세요. 맹자 선생과도 다르고, 뭐
율곡 이희 선생과도 다루고 하지만은 자주직권 그리고 이 기질과 이 도의로 접근을 하시지만은 이것도 반복해서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근데 그 실천에 기가 빠지면 안 된다. 기. 제가 이거 순서도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은 박은식 선생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실천했던 분. 박은식 선생은 계속해서 실천을 했어요. 혈사, 그 피눈물 나는 역사, 그 당대 현대사, 3.1운동 당대 현대사를 할 때 했던, 거기 보면은 이분 역시도 실천하지 않은 건 무슨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은 이상한 방향으로 세고 그냥 잔머리 굴려가지고 말만 어떻게 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독립이 될 줄 알았나, 나는 그래서 그냥 친일한 거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호연지기를 기르면은 이거는 구체적인 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친일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지?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몸은 친일이 편하거든. 그래서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 기라고 해서 붕붕 뜨고 막 이상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맹자 선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라고 하는 것은 인의 같이 묶여 있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인의를 실천하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어렵나? 죄송합니다.